4월은 가장 잔인한 달. T.S. 엘리엇.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학사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손꼽히는 엘리엇의 시 황무지 더 웨이스트랜드를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 시에서 유명한 한 구절인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에 담긴 의미와 그 문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엇의 시 3개와 함께 이 시가 현대시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와 그 배경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황무지는 1922년에 처음 출간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혼란과 정신적 공허함을 배경으로 엘리엇은 이 작품을 통해 당시 현대사회의 붕괴된 가치들과 방향성을 잃은 인간의 모습을 시적으로 형상화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시집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엘리엇은 이 시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신화적 요소들을 결합하여 복잡하고 다층적인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또한 이 시는 저명한 문학평론가 에즈라 파운드의 편집과 조언을 통해 구체화되었는데 그의 역할은 작품의 구조와 완성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의 첫 구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이 구절은 황무지의 첫 번째 부분인 죽은 자의 매장 더 베리얼 어브 더 데드에 등장합니다. 봄을 언급하는 이 시구는 겉보기에 단순히 자연의 변화를 말하는 듯하지만 사실 그 의미는 훨씬 더 심오하고 다층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봄은 새싹이 돋아나는 생명의 계절로 받아들여지지만 엘리엇은 이런 전형적인 이미지에 도전하며 봄을 잔인한 계절로 재해석하였습니다. 여기서 잔인함이라는 묘사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시 속에서 봄은 새로운 생명과 생기의 시작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시에 잠자고 있던 기억과 욕망을 다시 불러일으켜 내면의 고통을 되살리는 계절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우리가 현대시에서 흔히 보는 상징성과 감정의 복잡성을 잘 보여줍니다. 엘리엇은 왜 4월이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말했을까요? 시를 더 깊이 살펴보면 여기에는 죽음과 재생의 긴장감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스한 봄비가 말라있던 땅을 촉촉하게 적심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장면은 언뜻 생명력 넘치는 봄의 환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엇은 바로 이 자연스러운 재생과 변화의 과정에서 인간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잊혀진 망상을 끌어내는 잔인함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황무지의 전체적인 내용과 구조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이 시는 5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죽은 자의 매장은 봄과의 관계를 통해 죽음과 재생의 아이러니를 탐구하며 두 번째 부분인 체스 게임 오브 체스에서는 인간관계와 소통의 단절을 묘사합니다. 이어지는 부분들에서는 종교, 신화, 역사적 요소를 통해 인간 존재의 실존적 문제들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엇의 시는 겉으로는 산만해 보이는 다양한 이미지와 언어의 조합 속에서 인간사의 통합적 의미를 모색하는 시도였습니다. 다시 첫 구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문장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단순히 자연현상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시대적 상처와 내면의 고뇌를 반영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불러온 환멸과 상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를 관통하는 집단적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고 엘리엇은 이 현실을 비유적으로 그려냈습니다. 봄의 생명력은 개인과 사회 모두의 상처를 다시 깨워 삶의 불안정성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구절은 단순한 자연의 변화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기억, 그리고 변화에 대한 인간적인 고통과 갈등을 깊이 함축하고 있습니다. 엘리엇은 자연스러운 재생의 과정마저도 내면의 상처를 상기시키는 요소로 보았으며 이는 현대인의 내면적 불안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황무지는 단순히 자연을 묘사하는 차원을 넘어 시대적, 철학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인간 존재의 복잡성을 다루는 작품입니다. 엘리엇의 시는 지금까지도 현대문학의 깊이와 의의를 탐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엘리엇의 시 속에서 4월이라는 특정한 달이 지닌 의미를 좀 더 확장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4월은 단순히 자연의 한 달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과거를 직면하게 하고 억눌려 있던 기억과 욕망을 다시금 불러내는 시간의 아이콘으로 작용합니다. 엘리엇은 이러한 시간성을 통해 인간 존재의 고통과 구원을 동시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봄의 생명력 넘치는 모습은 필연적으로 관객인 우리에게 죽음과 상실, 그리고 끊임없는 재생의 의무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엇의 4월을 잔인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구절은 단지 시의 서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황무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제시하며 시인의 복합적인 시각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생명이 피어나는 봄과 동시에 그 생명이 드러내는 상실과 기억, 고통의 역설은 이 작품의 중요한 정서적 기반이 됩니다. 엘리엇은 자연과 계절,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문명과 쇠퇴라는 거대한 주제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와 세계를 성찰하도록 만듭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표현은 그러한 성찰과 의문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구절의 상징성을 보다 확장하여 논의해 보겠습니다. 황무지에서 4월은 단순히 계절적 변화를 넘어 새로운 생명이 과거의 퇴폐와 죽음을 침범하는 복합적인 순간을 나타냅니다. 이는 엘리엇이 그린 인간 삶의 순환적인 본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엘리엇은 자연의 부활이 생기의 고독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그것이 또한 불안, 기억의 소용돌이, 그리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다시금 외면할 수 없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황무지의 첫 구절은 단순히 시적 도입부가 아니라 전체 작품의 근본적인 핵심을 짐약적으로 전달하며 오늘날까지도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엘리엇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한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월은 따뜻한 봄비로 땅을 적시고 새로운 생명을 싹트게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생명의 재생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얼어있던 기억과 억눌렸던 욕망을 다시 깨우는 고통의 과정으로도 그려집니다. 엘리엇은 이러한 4월의 잔인함을 통해 변화와 재생이 항상 긍정적일 수만은 없으며 인간이 삶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직면해야 할 내면의 갈등과 고통을 선명히 드러냅니다. 봄이라는 생명의 계절에 내재된 이 역설은 황무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와 일치하며 엘리엇의 철학적이고 인간적인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이 상징적 구절을 통해 엘리엇은 단순히 자연의 계절적 변화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 안에서의 근본적이고 필연적인 갈등과 고통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봄이라는 계절이 가져오는 물리적 변화는 우리의 내면에서 억눌리고 잠든 기억과 바람을 되살리며 이로 인해 우리는 근원적인 고통 속에서 재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재생은 단순히 부정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엇은 아무리 잔인한 과정이라도 그것이 결국 변화와 성장, 그리고 진정한 생명의 의미로 나아가는 필수적인 여정임을 암시합니다. 현대사회와 인간의 보편성을 초월하는 이 한 구절은 결국 독자 자신에게도 돌아가 존재의 깊이를 묻는 철학적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황무지는 단순히 시대의 비극과 트라우마를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과 집단적 정체성을 탐구하며 동시에 생명과 재생의 본질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환기시키는 작품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엇의 황무지는 현대문학의 중요한 갈림길로 평가받으며 그의 시 속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구절은 단순한 계절적 묘사나 시적 장치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내면, 세계와 당시 시대적 상황을 뛰어넘어 보편적인 인간 경험과 존재의 아이러니를 드러내는 통찰력 있는 상징으로 자리합니다. 이 구절은 생명과 기억, 상실과 재생의 묵직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며 아직도 독자들에게 깊은 성찰의 계기를 제공합니다. 엘리엇의 철학적 시선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엇이 왜 4월이라는 특정 시기를 시의 시작점으로 선택했는지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4월은 서양 문맥에서 부활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상징적인 전환을 뜻합니다. 하지만 엘리엇은 이 과정이 단순히 신성하거나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고통과 모순이 깃든 과정임을 암시합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선언은
생명의 시작이 자연스럽게 동반하는 상실과 고뇌, 그리고 그와 맞물린 기억의 재현을 직시하게 합니다. 의는 단순히 개인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문명적 붕괴와 재건이라는 집단적 경험으로까지 확장됩니다. 엘리엇의 고찰 속에서 봄은 희망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변화와 그것이 내포하는 갈등까지도 수용해야 하는 인간 조건의 복잡성을 드러냅니다. 결국 엘리엇이 강조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 과거와 현재,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의 끊임없는 상반된 움직임입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서두는 이러한 상반성과 모순을 상징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독자가 단순히 관찰자가 되는 것을 넘어 작품 속 세계에 대한 깊은 공감을 유도합니다. 엘리엇의 황무지는 단순히 한 시대와 사회를 넘어 인간 존재의 보편적 성찰을 요구하며 그 언어와 상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엘리엇의 황무지 전문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